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사연이고 닉네임 히어로캣님께서 고민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히어로캣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민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중반 마이너 공기업 공채 정규직 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경력직 공무원으로 지금 직장을 다니면서 준비를 할지 고민이 되어 글을 올립니다. 만약에 이직 공부를 안 할 경우 전문 자격증을 준비해 볼 계획입니다. 일단 경력직 채용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관련 자격증 취득 후 두세 과목 공부하여 시험을 보는 방식입니다. 일단 제가 하는 일은 크게 보면 민원 상대, 시설물 관리인인데 민원 상대는 이제 적응이 돼서 할만하고 시설물 관리는 저희가 직접 고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자회사, 협력업체, 외부업체 분들이 고치십니다. 월급은 세후 340에서 350만원 정도 되며 워라밸도 어느 정도 지켜지는 편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는 첫째, 제가 하는 일이 비전이 없습니다. 향후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인원 감축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업무 강도도 세지고 안 좋게 변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정년 때까지 해야 하는 교대 근무, 4조 2교대 하고 있고 야간에 자는 시간도 따로 주어져 있고 쉬는 날도 많아 할 만하지만 50대에도 과연 할 만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단 본사를 가게 되거나 관리자로 승진을 하면 주 5일 근무하며 교대 근무는 안 합니다. 세 번째, 낮은 임금 상승률. 지금이야 만족하고 있지만 나이들 더 들수록 임금 상승률이 적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한창 벌어야 될 나이일 때 임금 상승률이 적어 경제적인 생활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정도도 요약할 수 있는데 주변에서는 다들 만류하네요. 공무원은 월급이 적다. 공무원의 일도 생각보다 힘들다. 이런 말씀은 많이 하시네요. 죄송합니다. 경력직 공무원을 준비할지 아니면 여기 다니면서 전문 자격증을 준비하는 게 나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고 적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저분이 이제 정규직에서, 그러니까 그 공기업에서 정규직 일하고 있고 교대 근무하고 계십니다. 보니까 시설 관리 쪽이 계시네요. 시설물 관리. 그리고 연봉은 제가 봤을 때 5천만 원 살짝 넘는 것 같습니다. 세후 340에서 350이면 세금 떼면 410에서 420. 여기다가 뭐 성과급까지 포함하면 5천만 원 초중반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분 연봉이 지금 여러분들 5천만 원 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340에 50을 받으려면 세전 410에서 420입니다. 아마 공기업은 세금을 더 뗄 거예요. 일반 사기업에 비해서. 그거 곱하기 12만 해도 5천만 나옵니다. 거기다가 보통 공기업 성과급, 명절 떡가까지 포함하면 5천만 원 중반대까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5천만 원 중반대면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30대 초반에 5천만 원, 자, 30대 초반에 5천만 원 중반대 연봉을 받는다. 받으면 상당히 괜찮은 조건이죠. 일단 이미 그걸 아셔야 돼. 본인이 내가 어느 정도 위치인지 그걸 아셔야 돼요. 이걸 님이 소득의 100분위로 하면 님이 아마 상위 한 15% 정도 들 겁니다. 같은 또래 중에서. 네, 거의 얼추 저 정도 됩니다. 아까 계산해 보세요. 한 저분이 세전 한 420이라 해보세요. 420, 세전 420 곱하기 12 해보세요. 딱 5천 나와요. 5천 40만 원 나올 겁니다. 5천 40. 거기다가 명절 떡값도 있겠죠. 연차 수당 있겠죠. 성과급 하면 거기서 한 500 정도 추가합시다. 그럼 5,500 나와요. 예. 아마 저 정도 연봉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현실 사회에서 5천만 원 중반대 주는 저분이 나이가 30대 초반이에요. 거의 내가 봤을 때 웬만한 대기업 정도 연봉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4주 2교대입니다. 4주 2교대. 4주 2교대. 일단 본인은 그걸 하셔야 돼. 님은 본인이 뭐 안 좋다, 연봉이 작다, 급이 낮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결코 낮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낮아 보이나요?
업무 강도 제가 봤을 때는 중하라고 볼게요. 업무 강도 중하. 4주 2교대. 여러분 4주 2교대면 상당히 좋은 겁니다. 4주 2교대면요. 한 달에 반을 쉬는 거예요. 한 달에 반을 쉬는 거야. 아니에요. 시설관리입니다. 공기업 시설관리.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님이 만약에 경력직으로 만약에 경력직 공무원 하잖아요. 그럼 어느 직렬을 노리시는 거예요? 어느 직렬에 경력직 공무원을 가시는 겁니까? 그렇죠. 김환자니까 푸네이션으로 더 뜯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신 좀 토목직 구금요. 토목직 힘들걸요 아마? 토목직 구급으로 가게 되면 지금 연봉이 반토목 나는데 상관없겠어요? 지금의 연봉 반토목 날 텐데요. 예, 반토목 날 거예요. 거의 반토막 가깝게 날 거예요. 상관없겠어요? 아무리 경력직 이직을 하더라도 호봉 그렇게 많이 안 해줄걸요? 어?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만약에 경력직 노리는 자리가 구급 토목직이에요. 근데 토목직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요즘에 토목직 인식이 별로 안 좋거든요. 토목직. 보니까 이분이 토목공학과 나오셨네. 맞죠? 이분이 토목공학과 나왔어. 과가 극과네. 그러니까 토목직을 노리지. 이분 일단 과가 그쪽 갑니다. 맞죠? 혹시 요즘에 그 말 나오는 거기 아니야? 내 주택 토지 공사 거기 아니야? 아, 비전공이라고요? 왜 토목직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직종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력직도 저것만 있는 게 아닐 텐데. 왜냐하면 여러분 구급이 직렬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정말 진짜 많아. 근데 그 수많은 직렬 중에서 꼭 구급 토목직을 하겠다는 이유. 이유가 있습니까? 많이 뽑아서. 왜 많이 뽑겠어요? 왜 많이 뽑는 생각하십니까? 그냥 많이 뽑으면 많이 뽑으니까 한다. 제일 형편없는 이유네요. 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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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편없는 이유입니다. 많이 뽑으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너 경찰 공무원 왜 하냐? 경찰 제일 많이 뽑으니까. 야, 너 소방 공무원 왜 하냐? 소방 공무원을 제일 많이 뽑지 않나? 이렇게 준비하는 것도 그런 사람들이 못 붙거든요. 못 붙어요. 자, 많이 뽑는다는 거는 그만큼 들어가서 할 일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아니 무슨 많이 뽑기 때문에 지원을 해? 많이 뽑기 때문에. 그럼 많이 안 뽑으면 안 하려고 했어 그러면? 많이 안 뽑으면? 아니 너무 좀 허술한 거 아닙니까? 아니 너무 허술한 거 아니에요? 준비를 하는 사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 치고 너무 헛맥락한 거 아니야? 나만 이런 느낌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뽑는 거는 그냥 많이 뽑는 게 아니라 들어가서 굴리려고 많이 뽑는 거지 굴리려고. 그리고 토목질이 굉장히 위험한 직종이에요. 그러니까 위험하다기보다는 이게 법에 좀 심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직종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왜 LH 그 보면 땅 사고 한 사람 누군지 아세요? 그 토모파트요, 토모파트. 이번에 그 광명 시흥에 그 신도시 가가지고 묘목 신고 땅 사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토모파트 있는 사람이에요, 토모파트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토목지 위험한 게 뭐냐면 장관님 먹으세요? 이게 업자들하고 뇌물 청탁 이런 게 굉장히 자주 들어오는 직종이에요. 왜 님들이 뭐냐? 님들이
어디 삽 뜨고 공사할 때 님들이 거기에 관리 감독한단 말이야, 토목직이. 아, 이민서님 어서오세요. 요 끝나고 갑시다, 민서님. 토목직 그런 일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건물 짓고 공사하잖아요. 어디 뭐, 어? 올리고 하면 그냥 못 짓잖아요, 사람들이. 어? 근데 님이 그게 담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업자들이 님한테 그냥 무시하겠어요? 잘 보여야겠어요? 잘 보여야 되잖아. 내가 봤을 때 공무원 중에 제일 많이 털면 나오는 게 토목직이야, 이게. 예, 먼지가 제일 많을 것 같은 직종이 토목직이야. 이미 내 주택토지공사가 이미 증명을 했죠, 여러분. 어? 일단 토자 들어가는 거 더 의심해야 돼요. 한국주택토지공사, 국토해양부, 일반 국토목지, 이 토할 것 같아 이 토 들어가는 직종 의심해봐야 됩니다. 장관님도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이 직종이 토 들어가는 건 한번 다 뒤져봐야 돼, 이게. 어? 이번에 공무원들 중에 이 토 들어가는 이 파트에 들어간 사람들 지금 뭐가지 간당간당 할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이번에 그 광명시흥 쪽에 연루돼 있는 사람들 다 이 토 들어간 사람이. 근데 토목지구 준비하겠다. 왜 님도 나무 심으시려고요? 어디서 주워 얻어가지고 그 묘목 한 600만 원치 사가지고 나무 한 그릇 이렇게 심으려고? 가장 욕을 많이 먹을 수 없는 직종이야. 아, 지금 욕 먹고 있잖아, 여러분. 보통 땅 관리하는 거예요, 땅 관리하는 거. 땅 관리 직종이 위험한 직종이 이게. 앞으로 이거 여기에 칼을 말댈 겁니다, 앞으로. 로비도 제일 많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왜 그런 걸 했겠어. 로비 제일 많이 들어온단 말이야, 로비나 정보를 제일 많이 들고 가지고 있고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시단 말이야, 사람이. 근데 이번에 여러분 증명이 됐잖아, 여러분. 한국주택토지공사하고 국토해양부하고 업무 강도가 세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공부를 살 수 있는 직업 중에 하나예요. 아니, 자기가 어떤 직렬을 준비하는데 뭐 그냥 많이 뽑는다고 지원을 해요. 무슨 일 할지도 모르면서. 아, 그런 무책임한 말이 어딨어요, 여러분. 참. 자, 만약에 공무원으로 간다 해도 저는 장담합니다. 간다 해도 님은 절대 만족할 수 없어요. 난 님은 뜻밖 깨고 돈에 많이 받아야겠어. 돈도 많이 버는 사람이니까 돈에 더 받아야겠어. 많이 해주셔야 돼. 일단 이분 뚝배기 제가 어, 정신 못 차리니까 쌀국수 뚝배기로 제가 시원하게 어, 좀 개년 전환 좀 시켜줘야겠다. 난 절대 장담하는데 만족 못할 거예요. 만족 못할 거야. 여러 가지로 만족 못할 거예요. 님은 보니까 그것 때문에 준비하는 거야. 워라벨 때문에 준비하는 거고, 워라벨. 9 to 6. 예. 9 to 6. 그놈의 9 to 6. 9시 출근, 6시 퇴근. 안 그래요? 공무원 준비한 사람 물어보면요. 너 뭐 때문에 준비하냐? 물어보면 다 똑같이 얘기해. 9시 출근, 6시 퇴근, 9 to 6. 근데 9 to 6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맘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왜 무조건 9 to 6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물론 하는 직종이 있겠지. 근데 못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집 못 들어갈 수도 있고. 늦게까지 남아있을 수도 있고. 어. 워라벨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깨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들어가서 엄청 많이 깨지고 있어, 엄청 많이.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노체션이 뭐세요? 이 만족 못하는 게, 다른 것도 있겠지만,
월급이 반토막 나요. 어? 반토막 나. 이게 있잖아요. 이게 있잖아. 지금은 에이 월급 반토막 좀 받아도 되겠지 생각하는데 막상 받아봐요. 그러면 와 이걸 어떻게 내가 돈 모아가지고 내 노후 준비까지 어떻게 하지 이거? 이 생각 나올걸요 아마 진짜로. 공무원들이 입직하고 나서 한숨 나오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 월급이에요. 아 박봉이라는 얘기 들어봤지. 내가 실제로 금에서 뽑아가지고 딱 보니까 와 이걸 가지고 뭐 장가 뭐 와 차는 진짜 뭐 사지도 못하겠네 이걸로. 와 평생에 뭐 라면만 끓여 먹고 살아야겠네. 이 말 한다니까요 진짜. 장광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 지금 장광이. 저 장본이 있잖아요 저게. 저희 매니저분.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얼마나 많이 받는지를 감이 못 잡으시는 것 같아. 아까 세후 한 350 정도 받는다고 했잖아요. 세후 350. 자, 장강님. 공직사회에서 세후 350 받으려면 몇 년 동안 있어야 되죠?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15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15년 정도? 세후 350을 받으려면. 20년. 들었죠? 자, 본인 월급만큼 받으려면 공직사회에서 20년 근속해야 됩니다. 20년 근속해야 님 지금 받는 건 어차피 맞게 돼요. 물론 님 경영직에 돌아가기도 살짝 빠를 수 있어. 그래봤자 16년, 17년이야. 어차피 구급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시겠지만 공무원 지금 개혁 공무원 지금 메리트가 많이 떨어졌어 옛날에 비해서. 음? 공무원 옛날에 비해서 메리트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메리트가 많이 떨어지고 칼질도 많이 당합니다. 점점 떨어지게 만들 거예요. 앞으로 보세요. 공무원 떨어지게 만들 겁니다. 철밥통 유지하되 그냥 깡통 철밥통 만들 거예요. 깡통. 빈수레가 연하는 철밥통 만들 거예요. 이미 수당 칼지 나갔는데 또 칼지 들어갈 수 있고 연금도 또 칼지 들어갈 수 있고 연금 한 번 더 계약한다는 말도 있어요. 한 번 더 건든다는 말이 있어. 한 번 더 건드려 버리면 뭐 이건 공무원 연금에 대한 메리트는 그냥 뭐 싹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지금 들어오신 공무원들 말씀 들어보면 연금 아예 포기한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이제 정년 퇴직해가지고 한 30년, 35년 버텨야 되는데 그 전까지 절대 못 버틸 것 같아. 공무원들 수당 자르자고 사람들 아우성이거든요. 굉장히 아우성이잖아. 뭐 수당 붙는 거 있잖아 이런 거. 사람들 지금 공무원들 천혜자 개혁하자고 얼마나 난리법석을 떨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사람들이 공무원 시험 보는 게 공무원이 좋아서 보는 것도 있지만 사실 공무원이 좋아서 정말 무조건 좋아서 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 왜 보냐 하면 진짜 취업이 안 되니까. 취업이 안 되니까 어려우니까. 그리고 직장이 잘 잘리니까 하는 거지. 막상 돼도 힘든 사람들도 많고 나온 사람들도 많아요. 나온 사람도 많습니다. 장강이 일하는 그 조직에서도 몇 명 나갔잖아요. 자기 발로 나갔잖아요. 징계로 나가는 게 아니라 자기 발로 사표 쓰고 나갔잖아요. 얼마 전에 제 방송에 댓글 보니까 올해 6명 나갔대요. 자기 구청에서 나왔는데 올해 의원 면직한 사람이 6명, 자기까지 내면 7명이래요. 이번 연도에. 님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저 사람도 정말 힘들게 공부해가지고 어렵사리 해가지고 수많은 경쟁을 뚫고 여기 들어왔는데 왜 나오려고 하는 걸까? 왜 나오려고 하는 걸까? 공무원 직장이 어디 있다고?
근데 제가 그 의원 면접 브이로그나 이런 거 많이 봤지만 내가 거기 있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나오는 거야.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죽든 누군가를 죽이든 막 죽을 것 같으니까. 못 살 것 같으니까 나오는 거야. 살고 싶어서. 이 생활을 정년대까지 하려고 하니까 토 나오는 거죠. 이 지긋지긋한 일을. 앞으로 뭐 많이 공무원들 뽑아가지고 많이 들어오겠지만 등용이 되겠지만 나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나가는 사람들. 점점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조금씩 없앨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없애지는 않는데 조금씩 없앨 거예요. 조금씩. 왜냐하면 사람들이 공무원 족치자고 지금 사람들이 난리법석을 떨고 있잖아요. 난리법석을. 지금 그리고 지금 LH 사건 때문에 LH가 엮였어요. 국토부도 엮여 있고 일반 요 토목 관련된 사람도 엮여 있어요. 땅 관련 무조건 토목이지. 분명히 엮여 있어. 엄청 엮여 있을 거야 아마. 이게 내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 그 히어로키님이 왜 이런 생각을 하냐 하면 왜 나오고 싶다는 생각을 하냐 하면 내가 솔직히 얘기해 줄게요. 이 말 들으면 공감하실 거야. 본인이 본인이 공무원 하고 싶은 이유는 어 공무원 하려고 하는 이유는 정말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오랜 교대 근무로 인한 매너리즘 때문에 탈출하고 싶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내가 봤을 때 님은 공무원 정말 절박하게 간절하게 원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왜 공무원 시험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가 간간히 생각해 보면 저분이 시간이 많이 남아요. 시간이 많이 남아. 야간에 솔직히 프리하잖아요. 아마 저녁 넘어가면 솔직히 할 거 많을 거예요. 할 거 많단 말이야. 근데 이게 아무래도 교대 근무가 단순 반복이네, 단순 반복. 무슨 재미있는 일이 아니라 뭔가 시간만 떼한다는 느낌이 강하니까 이 반복적 일을 계속 하고 자꾸 봤던 사람 똑같은 거 보고 똑같은 일만 계속 보고 똑같은 장소만 계속 있다 보니까 뭔가 내가 좀 고인물 같고 뭔가 성장하지 못하는 것 같고 내가 뭔가 좀 여기서 끝나는 것 같다 그런 느낌 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공무원도 똑같아요. 공무원이 더 심했으면 심해지 덜하지 않다니까요. 공무원이 매너리즘 끝판왕이지 어떻게 보면. 매너리 왜냐하면 자기 하는 일만 주구장창 그 일만 계속 하는데 읽고 계시니까 돈이 한 번 더 하셔야 돼 아시겠죠? 근데 님 그러니까 그거 착각하는 거라니까. 매너리즘 빠질만 해요. 빠질만 하다니까. 빠질만 하다니까요. 왜냐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사람들만 똑같은 비슷한 일을 계속하고 있으면 뭔가 그런 거야. 내가 하는 일이 뭔가 재미가 없고 별로 자부심도 못 느끼고 이 나이 내가 지금 뭐 하는 걸까 이 생각 듭니다. 돈은 벌긴 벌고 사람답게 살고 있긴 한데 과연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것일까? 그 공무원은 좀 다르지 않을까? 공무원은 그래도 좀 뭐 주간에 근무하고 그리고 공무원 하면 사람 따라주니까 공무원 되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거 자체가 큰 오산이에요. 오산이에요. 공무원이야말로 매너리즘 끝판왕이야. 왜냐? 해는 공무원이야말로 초고인물 사회 끝판왕입니다. 좀 제 말 틀렸습니까, 여러분? 내가 보기 싫은 쓰레기 같은 직원 계속 봐야 되고 쓰레기 같은 민원 계속 봐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봐야 돼. 그리고 저 토목지 지방지일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지방 사람은 계속 엮여야 돼요. 피곤한 상황 계속 생깁니다. 그 지방의 유지들 어 히어로킴 그 토목과 히어로킴 있습니까? 하면서 잘 봐달라고 막 하면 어 아니면 뭐 거기서 뭐 땅 관련해가지고 만들어주 민원해가지고 히어로킴 어딨냐 하면서 멱살 잡고
니 나이 몇 살이고 하면서 물고 뜯고 하는데 그 사람 그냥 한 번 지나치면 한 번 저렇게 하고 했으니까 안 오겠지 하잖아요. 맨날 봐요, 맨날. 월화수목금이 월화수목금 내내 본다니까요. 왜 그걸 몰라? 아니 공무원 자체가 매너리즘과 고인물의 끝판왕인데 더 심했으면 심했지 덜하지 않을 거란 생각을 왜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물력이 강렬한 직종 중에 하나잖아. 왜냐하면 님이 가지고 있는 결제권 하가 몇십억짜리 막 그런 게 있는 게 많단 말이에요. 땅에 관련해서, 투지와 관련해서. 나야 뭐 박봉 받는 어떤 그런 월급쟁이지만 나의 어떤 그런 결제 서류 하나만으로 몇십억 땅이 이걸 삽을 뜨냐 마냐 결정된다는 거죠. 그러면 돈이 윤나라에서 돈이 있다고 해서 뭐 마음대로 삽을 뜬다거나 공사를 진다고 개발할 수 없잖아요. 담당자가 있잖아요. 그걸 담당하는 담당자가 있단 말이에요. 담당자가 님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든 님을 구하러 삶으려고 작정을 할 거라는 거죠. 필요한 거 당신 뭐 좋아하냐 하면서. 어, 그러면 이제 막 갈 때만 쫓아다니는 거죠. 뭐. 야, 여기서 보내 하면서. 피곤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동네 유지가 얼마나 권력이 센데요, 동네 유지가. 동네 유지한테 하면 잘못 보이면 그냥 공무원 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요. 특히 공무원 유지, 그 동네 지역 유지 중에 뭐, 이장이다, 뭐, 건물주다, 자산가다 가면 졸라 피곤합니다. 진짜 피곤해요. 그러니까 님은 여기서 일하면 그냥 머리는 안 아프잖아. 근데 저 일하면 머리까지 아프다는 거지. 매너리즘에 머리까지 아픈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내가 느끼는 건데 이분이 지금 일하시는 근무지가 좀 외부랑 떨어지시는 것 같아요. 맞죠? 제가 느낀 건데 이분이 도시권에서 일하는 분 같지가 않습니다. 사조이게는 도시권에 근무한 데가 아니라 어디 뭐 시골이나 한적한 곳에 어디 박힌 곳에 근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김호님 어서 반갑습니다. 맞죠? 히오르키님. 왜냐면 도시권에서 사조이교되는 솔직히 좀 보기 힘들거든요. 우리나라의 어떤 공기업 공공기업 80%가 외지에 있어요. 아, 도시권이라고요? 아, 이건 내가 틀렸네요. 하나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좋네요. 도시권이면. 뭐가 아쉽습니까? 근데 히어로콘이 그거 하셔야 돼. 이번 계기로 내가 얼마나 시야가 좁은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세상에 대한 시야가 얼마나 좁았는지, 내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졌는지를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이번 기회에. 아, 내가 얼마나 혼자만 생각하고, 내가 얼마나 세상 사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관심이 없었고,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이번 썰을 통해서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가는 거예요. 이건 정말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더 깨놓고 얘기할까요? 님이 지금 일하는 게 편하고 널널하니까 지금 이런 생각이라도 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님이 지금 나름 편한 환경에서 있는 건데 익숙해지다 보니까 거기에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스트레스도 안 받고 뭐 별로 뭐 그렇게 바쁜 것도 없고 놀라는 데서 좀 한가롭게 있는데 그게 고마운지 모르는 거야. 그게 얼마나 감사한 직종이고 얼마나 좋은 직업인지 모르는 거예요. 혼자만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공무원들이 만약에 오히려 공무원들이 만약에 야 저기 4주 이후에 350 준다까지 하려고 하면 다 옷 벗고 나올걸요 아마? 지금 들어간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환경에 대해서 소중함과 감사함을 가져요.
감사함을 가지십시오. 오히려 역으로 공무원들이 야, 너 들어가면 뭐 일을 별로 안 힘들고 4주 의결돼 한 달에 반 쉬고 그리고 한 연봉 5천만 원 준다. 너 갈래 하면 거기가 어딘데? 도시라고? 그럼 바로 가야지. 언제부터 일할 수 있는데? 나 당장이면 좋겠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을 걸. 특히 말단 직원들한테 8급 정도 되는 사람한테 물어보잖아요. 아, 잘 됐다. 이 꼬라지 보기 싫은 직원들을 정말 이제 더 이상 안 보는구나. 아, 타야겠다. 당장에 나온다는 거야, 당장. 지금 창고 일하는 사람 너무 많은데. 어? 지금 속이 천불나는 거 창고 일하는 사람 너무 많은데요. 오늘도 막 일하면서 욕먹고 깨지고 막 사람들 막 무시하고 하는 거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하고 막 속에서 막 억누르고 있다가 내일도 다시 그 겪을 거 생각하니까 짜증나니까 그거 참고 잠 못 드는 방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왜 그걸 모르냐고요. 님은 잠은 편하게 잘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리고 지금 받는 돈 절대 적게 받는 돈이 아닙니다. 그것도 아셔야 돼요. 지금 받는 돈이 절대 적게 받는 돈이 아니에요. 많이 받는 돈입니다. 많이 받는 돈. 님이 하는 일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받는 돈이에요. 일반 사기업 시설관리 200 언저리입니다. 200 언저리. 근무교대는 이것보다 더 빡세요. 한 번씩 내가 님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돈을 벌고, 얼마나 힘든 환경에서 고군분투하면서 살아가는지를 좀 들어봐야 됩니다. 들어보면, 아, 내가 지금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구나. 내가 지금 마탱이 같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동안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약간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범주를 벗어나서 얘기를 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차라리 저 전문 자격증 준비하시고 전문 자격증 준비하고 예, 취미생활 가지세요. 아, ASS 쟁님, 네, 반갑습니다. 오세요. 예, 취미생활 가져요. 그것도 왜 그런지 알아요? 님이 왜 지금 그런 혼자만 생각하는지 아세요? 혼자 생각하더라도 즐겁게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즐겁게 사는 데 진짜 많아요. 뭐 바쁘게 살면서 자기 취미생활 하면서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들이 혼자 사는 취미생활 5개는 돼야 된다고. 5개 돼야 돼요, 여러분. 한두 개 부족해. 5개 돼야 돼. 여러분 당당하게 취미량에다가 내가 할 수 있는 취미를 5개 적어야 돼요. 그만큼 님이 시간이 남아도면도 그걸 활용 못하는 거예요. 활용 못하니까 뭔가 좀 혼자서 꼴돌이 잡생각하고 괜히 딴 데 보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는 합니다. 일이 단순 반복이니까 이해는 하는데 그럴수록 자꾸 이상한 데 한눈 팔지 않도록 나를 잡아줄 수 있도록 지금의 삶을 뭔가 윤택하고 즐겁게 살아야 되잖아요. 돈을 왜 버는데요? 자, 사연자분 돈을 왜 봅니까? 잘 먹고 잘 살려고 보는 거 아니에요? 행복하게 살려고 보는 게 아니야? 돈을 벌었으면 과소비는 아니다 하더라도 내가 정말 좀 좋아하고 가치가 있는 곳에 쓰고 싶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 이 취미생활은 없어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에요. 그렇죠. 행복해지려고 돈을 버는 거잖아. 그럼 돈 벌고 나면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님이 이런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어? 이런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본인이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행복한 공무원을 찾는 거예요. 누가 봐도 행복한 직장이고 여유가 있고, 누가 봐도 부러울 수 있는 그런 곳에 다니고 있는데, 본인이 그거를 제대로 뭘 활용해서 나는 별 여기 있어도 그닥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공무원은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이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하는 일 하면서 전문 자격증 따서 관리직을 승진하세요. 그럼 되겠네.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할까요? 향후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인원 감축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업무 강도도 세지고 안 좋게 변할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아니 그렇게 됐지 어떻게 알아? 그럼 공무원은 뭐 공무원들은 뭐 향후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인원 감축이 될 가능성 없어요? 공무원 더 있어요, 여러분. 공무원도 만약 4차 산업 도입 때문에 쓸모없는 사람도 많아질 거야. 국민들이 왜 그 쓸모없는 사람들 미래까지 책임져 줍니까? 맞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학교의 학생 수가 적어지고 학교가 필요가 없는데 그 많은 교사들을 밥그릇을 우리가 왜 책임져 줘야 되나요? 교사가 많다고 수업의 질이 올라가는 게 아닌데 이미 지금 공교육은 사교육가 잭도 안 되잖아요. 앞으로 내가 봤을 때 홈스쿨링도 많아질 거예요. 교육의 질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비대면 접촉 사회 아닙니까? 공무원들은 업무강도 세지고 안 좋게 변할 것 같지 않아요? 아, 공무원들이 우리가 안 좋게 변할 가능성이 크죠, 지금보다. 자꾸 있잖아요. 팔 거 없고 그냥 혼자 있다 보니까 저런 생각까지 하는 거야. 어? 할 게 없다 보니까 시간 남아 노니까 그냥 야간에 앉아가지고 저 생각만 하는 거예요. 혹시나 내가 기술이 없으니까 나중에 어, 기술이 발달하고 4차 산업이 도입해가지고 우리 업계까지 이게 진출하게 되면 내 밥그릇을 보존할 수 있을 거 없을까? 어떻게 합니까? 이미 정규직이고 이미 들어왔는데 내가 버티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사람들 말이 맞아요. 지금 하는 직장이 엄청 좋은 직장입니다. 본인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좋은 직장이에요. 일하면 스트레스 안 받고 일하면서도 중간에 짬 많고 쉬는 날 많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축복인데. 음. 어떻게 보면 본인이 지금 워라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워라밸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직장 땀만 먹지 말고 성실히 다니시고 시간 남을 때 뭐 자기개발 하시든 취미생활 하시든 좀 즐겁게 사세요. 즐겁게. 즐겁게 안 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야. 매너리즘도 왜 생기는지 아세요? 뭔가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어 태어났으니까 밥을 먹고 일어난 김에 출근하고 출근한 김에 일하는 거고 이런 식이잖아. 목적 없이 사니까 하루를 어떻게 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기 나름이에요. 히어로키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히어로키님한테 대답 한번 들어볼게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제가 하는 말 아니면 지금 시청자들이 하는 말 어떻게 들었습니까? 아직까지도 토목직이 민영이 남아요? 아직까지도? 아직까지도 민영이 남습니까? 니들은 니들이고 나는 계속 준비하란다 뭐 이런 마인드예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좀 마음의 변화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까지 주변에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을 거야. 이렇게까지 딱 부러지게 예,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도 얘기 듣고 나니까 속은 후련하잖아요. 맞죠? 시원하고. 아무튼 지금 일하면서 즐거운 거 많이 하시고 하고 싶은 것 좀 많이 하고 사세요. 행복하게 사는 거 별거 없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거 별거 없어요. 그냥 일하면 스트레스 적게 받고 어, 쉬는 날 좀 내 하고 싶은 거 살고 그게 행복입니다. 뭐 행복이 뭐 별거 있는지 아십니까? 행복이라는 게 자꾸 멀리서 찾으면 안 되고 내가 살고 있는 가까운 근거리 찾아야 돼요.
아무튼 지금은 열심히 하시고 이쪽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꼭 그리고 정년까지 꼭 오래 일하시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늘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